자, 벡터의 내적 봅시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평면좌표에 대한 벡터는 다 끝이 나는 거고요. 이제 그 뒤쪽에 공간동의 방식 마지막 단어 한 던이 남는 겁니다. 벡터의 내적은 매우 중요한 단원이고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문제 유형이 뭐 많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암기해 놓으시면 다른 문제 풀어갈 때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기출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푸실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적에 대한 얘기 한번 봅시다. 내적은요, 물리에서는 이 내적을 두 벡터의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학에서는 내적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어떤 벡터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B 벡터가 있습니다. B 벡터가 있을 때 이 사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아주게 되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표현을 하거든요. A 내적 B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쓰는데 A 내적 B를 결과를 구하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물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음수도 나오죠. 그래서 내적의 결과는 음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내적의 결과는 양수가 나오는데 방향을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적의 결과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절대값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보세요. 절대값 A는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게 되면 절대값 A의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요 길이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곱한 결과가 결국 내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에다가 그림자의 길이를 곱해주면 그 결과가 결국 내적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편해요. 그래서 각의 크기를 굳이 모르더라도 정사형 시켰다고 보셔야겠죠. 이 벡터에 정사형을 시켰을 때 그 정사형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그 길이와 정사형을 받는 길이를 곱해주면 내적의 결과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 똑같은 상황으로 문제를 푸는데 코사인 세타가 90도를 넘어갔기 때문에 음수가 돼서 그 결과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602번 문제 보시면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지름이 거져 있습니다. 이 길이는 10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직각 표시가 되어 있고 이 길이가 지금 8이에요. 이 길이가 8입니다. 뭐 이 길이가 8이면 이 길이 뭐 당연히 6이겠죠. 문제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 A, B 벡터,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고 이 벡터가 이제 밑에 있는 벡터, 이제 B 벡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서 정사형을 시키게 되면 그림자의 길이도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6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도 6이고 그림자를 받는 길이도 6이니까 내적의 결과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됩니까? 36이 돼야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루셔도 돼요. 보시면 이 벡터의 크기가 10이죠. 10 곱하기 이 벡터의 크기는 6이죠. 6 곱하기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리면 되지.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5분의 3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도 36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내적이라는 것에 저 정의 부분을 좀 잘 봐놓으시면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606번으로 가볼게요. 이제는 공간도형의 형태로 육면체가 나와 있는데 AF와 AH의 내적이 16이랍니다. 그러면 AF는 이렇게 있을 거고 AH는 이렇게 있을 거고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되면 보세요. 얘가 A고 얘가 F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H인데 지금 AH의 길이와 AF의 길이가 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기 때문에 둘의 길이는 당연히 서로 같겠죠. 그리고 FH의 길이도 당연히 대각선에 있으니까 서로 같습니다.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 되니까요. 요각의 크기가 60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60 해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내적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갖다가 K라고 놨을 때 K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60 뭐 2분의 1이죠. 이 결과가 내적의 정의니까 이 결과가 얼마입니까? 16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옆으로 곱해주면 K는 얼마가 되겠죠? K는 32니까요. 30이면 4루트 2 정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4루트 2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각선의 길이 4루트 2니까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됩니까? 4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는 건 뭐 면적 구해서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가시면 쉽게 풀 수 있죠.
이렇게 연습 좀 해보시고 안 되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으로 가보면 성분으로 주어진 평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성분으로 주어진 평면 벡터의 내적. 그러니까 성분으로 주었을 때 어떤 벡터가 A 벡터가 A1, A2 이렇게 성분으로 나와 있고 B 벡터가 B1, B2의 형태로 성분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A 내적 B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A 내적 B를 구하라고 하면 요거 두 개 곱해주고 요거 두 개 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A1, B1 더하기 A2, B2. 내적은 정의 부분을 증명하라는 문제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성분끼리 곱해서 둘을 더해주면 내적의 결과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내적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이 벡터의 크기예요. 루트의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크기 다 아시죠? 곱하기 이 벡터의 크기 루트의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도 내적을 구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결국 이 둘이 이퀄이 성립하니까 만약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내적을 통해서 결과를 구해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적을 통해서 좀 많이 구하는 편이죠. 그럼 609번 문제 볼까요? A 벡터가 x, 3이고 B 벡터가 0,1, C 벡터가 x 더하기 2,3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A 벡터 빼기 B 벡터 한번 그려보죠. A 벡터 빼기 B 벡터는 A에서 B 빼면 되니까 x 갖다 쓰면 되고 3에서 1 빼면 되니까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는 A 벡터 빼기 C 벡터입니다. 얘를 구해주게 되면 x하고 빼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3에서 4를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이 내적을 구한 결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적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x 내적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이 결과 얼마라고 했습니까? 6이다 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은 뭐 마이너스 4네요. 내적은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공간 벡터의 내적도 똑같은 공식입니다. 하나만 더 늘었기 때문에 여긴 좀 생략을 할게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넘어가서 벡터의 내적의 성질입니다. 유형 12. 첫 번째 내적은요. 보세요. 1번 공식에 절대값 A 벡터 더하기 절대값 B 벡터 여기 전체의 제곱을 하라고 하거든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A 내적 B가 되고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보시면 어떤 벡터, 그러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뭐 예를 들어 C 벡터라고 냈다고 칩시다. 그럼 C 벡터하고 C 벡터를 내적하잖아요. 같은 벡터를 두 번 내적하면 절대값 C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어차피 같은 벡터니까 두 개를 같이 얹어놓으면 세타는 0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C 내적 C를 구하라고 하면 절대값 두 개를 곱해준 형태로 정리하면 되고 혹시 절대값 두 개가 곱해져 있다면 두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절대값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나왔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형태로 내적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내적은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A 내적 A가 돼서 C 내적 C가 절대값 C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 이거니까요. 절대값 C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A 내적 A도 절대값 A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A 내적 B도 B 내적 A도 어차피 교환 법칙이 성립해도 이 둘은 서로 같아서 이 A 내적 B라고 써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B 내적 B 구하면 절대값 B의 제곱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 수는 없죠. 그래서 공식으로 생각하시고 이 공식 하나 암기해 놓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벡터에서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제곱해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벡터에서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제곱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거기 617번 문제는 이렇게 617번 이런 식이겠죠. 수업 시간에 그 뒤에 문제들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꼭 질문하세요. 잘 안 되면 꼭 질문하시고 대충 아시면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A 벡터 빼기 B 벡터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루트 3 나왔죠.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제곱해 라고 했잖아요.
요거 제곱 한번 해볼게요. 제곱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절대값 a의 제곱, 가운데는 내적으로 a 내적 b 이렇게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갖다 쓰면 되고, 제곱했으니까 같이 3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 2였으니까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내적 b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고, 플러스 요건 1이니까 1 갖다 써주면 이 결과가 3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따라서 a 내적 b를 구해주게 되면, a 내적 b를 구하게 되면 연산해서 결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a 내적 b는 뭐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내적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시고, 순서를 바꿔놔도 되니까 순서 바꿔놓고 연산하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a 내적 b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서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혹은 각 세타를 구하라, 그거 많이 나오는데, a 내적 b를 구하면 1이라고 했는데 내적은 정의가 뭐였죠? 그렇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게 내적이었으니까요. 요 값이 2고 요 값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겠다? 그렇지, 2분의 1이 되겠다. 근데 어차피 180을 넘지 못하니까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도가 되겠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하실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621번으로 가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드렸던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혹은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내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했잖아요. 한번 더 써드릴까요? 보세요. 어떤 a 벡터를 a1, a2로 나타내고 b 벡터를 b1, b2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a 내적 b를 구하라고 하죠. a 내적 b를 구하라고 하면 구하는 공식이 두 개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성분끼리 곱해주면 돼요. a1, b1 더하기 a2, b2의 형태로 성분끼리 곱해주면 되고, 혹은 어떻게 하면 되죠? 크기 루트의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곱하기 루트의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을 갖다 써주시고, 이 뒤에 코사인 세타 하나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적의 결과를 구하고 크기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선생님 여기서 교재는 없는데, 우리 보통 일반 교재는 없는데 공식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꼭 외워놓으세요. 수업 시간에 질문할 거야. 꼭 외워놓으세요. 이 벡터가 a 벡터고 이 벡터가 b 벡터예요. 그리고 요거는 길이가 c입니다. 길이가 c, 이 성분의 길이가 c라고 했을 때 여기서 a 내적 b를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a 내적 b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2분의 갖다 쓰시고 a 벡터의 크기 제곱하고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를 제곱한 다음에 성분 c의 길이를 제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으로 많이 풀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려면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근데 내적 공식 하나 더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내적 공식은 전체가 다 3개다. 성분으로도 구할 수 있고 내적의 정의로도 풀 수 있고,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공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621번 문제 같은 문제 보시면 a 벡터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1,1이고요. b 벡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예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a 더하기 b 벡터를 구해주게 되면 두 개 더 되니까 마이너스 2고 두 개 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2a 더하기 b 벡터를 구해주게 되면 두 배 해주면 2,2가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0이 되겠네. 그죠? 요거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둘 곱하면 2고 둘 곱하면 0이라 2는 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 요거 제곱하면 루트 얼마죠? 4하고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고, 요거는 어차피 크기는 1이 되는 거고, 이 뒤에 뭘 갖다 주시죠?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단하죠? 각을 특수각으로 만들어주면 보통 각을 구하라고 하고, 지금 특수각이 안 나오면 코사인 세타를 직접 묻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간 벡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점의 좌표가 하나 더 넣은 거니까 그냥 학생들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고, 거기 627번 문제 푸실 때는요, 기항이면 얘는 공간 도형으로 나왔지만 기항이면 H점의 좌표를 이렇게 0,0,0으로 두고,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점 있죠? 그 점을 0,0,0으로 둔 다음에 나머지들을 성분의 길이를 통해서 좌표로 나타내주면 각각의 점들을 전부 다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좌표로 나타낸다는 벡터 이용해서 각각의 성분들을 벡터로 표현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거의 D점을 잠깐 볼까요? D점 보세요. D점은 0,0에서 위로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죠? 이거 Z축이고 Y축이고 이 대각선 가는 걸 X축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D점의 좌표는 위로만 올라갔으니까 X형, Y형 그리고 위로 얼마만큼? 이만큼 올라가서 이 갖다 쓰면 되는 거고 F점의 좌표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없죠? 앞으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2,4, Y좌표가 X가 이만큼 나왔고 Y 4만큼 먹었을 때는 0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DF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DF는 얘네들이 다 위치 벡터 아시죠? 시점을 원점으로 생각하고 위치 벡터로 바꿔주면 OF에서 OD를 빼면 되니까 결국 여기서 이거 빼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뭐다? 2,4,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 그럼 다른 점도 A, G 벡터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죠. 그러면 점으로 다 나타냈기 때문에 내적을 구할 수 있고 내적을 크기로 구할 수 있어서 두 개 이꼴을 꼭 방정식 풀어가시면 바로 결과를 구해낼 수 있어요. 자, 15번 문제 유형 15로 갈게요. 628번이에요. 내적 쉽죠? 이렇게 벡터는 계산이 가능한 것부터는 쉬워요. 근데 문제를 좀 난이도 있게 내면 많이 빠져날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A 벡터 빼기 3B 벡터. 그래도 공간도형보단 나을 거예요. 14. 이렇게 2차 곡선 공간도형이 낫습니다. 아무래도 연산이 가능하니까요.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제곱하라고 했지? 제곱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제곱하면 A 절대값 A의 제곱이죠. 그냥 바로 써보죠. 여기 4였으니까 16 쓰면 되고 가운데 하나 내적으로 연결됩니다. 6에 A 내적 B라고 쓰면 되고 제곱하면 9B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9 갖다 쓰면 되고 얘가 13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6 곱하기 A 내적 B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연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25니까 옆으로 넘기면 얼마지? 12가 되는 거죠. 6으로 나눠주면 돼서 A 내적 B는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A 내적 B를 구할 때는 크기 곱하기, 그죠?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도 구할 수 있잖아요. 크기가 4였고 크기가 1이었으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죠? 그렇죠. 2분의 1이라 세타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60도가 되겠다. 그래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게 크기는 60도라고 정의 내려주면 되는 거죠. 사인 세타 뭐라고 했습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에서는 절대값이 나오면 그 절대값의 크기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절대값의 크기를 구할 수 없다면 제곱을 해서 내적을 구한다는 문제를 풀어간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것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 볼게요. 두 벡터의 수직과 내적과 수직 평행이라고 나왔는데 보세요. 어떤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 크기가 90도니까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지? 그렇죠. 0이 돼야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을 만족하고 있으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이걸 A 벡터로 놓고 얘를 B 벡터로 놨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0이 돼야 됩니다.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요. 만약에 두 벡터가 서로 평행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평행을 만족하고 있어요.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인데 크기는 좀 다르게 이렇게. 그러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고 있으면 A 내적 B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크기 둘을 곱해준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평행하면 코사인 세타가 0이죠. 그러니까 세타가 0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1이 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평행할 수도 있거든요. 평행은 하는데 반대로 평행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평행하면 코사인 세타가 180도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180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결국 평행할 때는 절대값 둘을 곱한 결과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이 되는 건 내적이 0이다 이용하시면 되고요. 평행이 되는 건 방향에 따라서 같은 방향이면 그냥 절대값 곱한 결과가 되고 다른 방향이 되면 마이너스를 붙여놓으시면 되겠네요. 그거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문제 볼게요. 631번 문제였죠? A 벡터가 2,1이고 A 써보죠. A 벡터가 2,1이고 B 벡터가 1,-1입니다. 여기에서 A 벡터 더하기 KB 벡터를 구해주게 되면 A 벡터가 2였으니까 2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게 A 더하기 KB 벡터가 될 거고 두 번째는 2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구해주게 되면 2배 주고 B를 더하니까 여기는 5가 될 거고 2배 주고 B를 더하면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 두 벡터가 서로 뭘 만족한다고요? 그렇죠. 수직을 만족합니다. 수직이면 내적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얘랑 내적 결과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곱해주면 10 더하기 5K가 될 거고 이 둘을 곱해주면 1 마이너스 K가 돼서 이 결과가 0이구나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뭐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를 내적을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 내적 공식을 만들어 드렸는데 내적을 이용해서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두 변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 돌려서 갖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입을 하시면 답은 구할 수 있지만 식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외워놓읍시다. 자, 보세요. 삼각형 면적 S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삼각형이니까요. 루트 갖다 씌우고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세요. 크기를 제곱하고 이 뒤에 내적을 제곱하면 됩니다. A 내적 B를 제곱해서 루트를 닫아주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공식 하나 더 알려드렸었죠? 한 번 더 써드릴까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벡터, 이게 B 벡터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이 길이가 C였을 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C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 공식 하나 외웠죠? 두 번째는 A, B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크기를 제곱해서 그 뒤에서 내적을 제곱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 제곱해서 내적 제곱 빼면 되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 게 내적이라서 내적의 결과는 크기보단 반드시 작아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둘을 뺐을 때 당연히 얘가 크니까 큰 걸 작은 빼야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다라는 건 뭐 틀릴 가능성이 없는 쉽게 외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공식 꼭 외워놓읍시다. 자, 문제 보시면 635번 문제 보세요. 이 뜻이에요. 거기 보면 O가 있고 이렇게 A점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B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얼마나 나왔죠? 1, 마이너스 3이고 여기 0,0인데 원래는 넓이 구하라고 하면 아시죠? 넓이 구하면 대각선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해주고 절대값을 빼버리면 되는데 지금 얘는 내적을 통해서 결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푸시면 됩니다. 보세요. 면적 S는 이라고 쓰면 2분의 1을 받쳐놓고 루트에다가 OA의 크기 구합니다. 크기 구하면 이게 5죠. 루트 5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5가 되는 거고 요거는 크기가 얼마죠? 루트 10이니까 10이 되겠죠. 갖다 써주고 마이너스에 내적은 요거 두 개 곱해요. 그럼 2가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되죠? 3이 되겠네요. 그죠? 둘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5니까 25 이렇게 곱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제곱해서 내적을 제곱한 결과를 빼주면 결과를 바로 구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식이니까 외워놓고 써먹으시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문제들 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공식 하나 만들어 드렸으니까 근데 지금 평면좌표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 구하죠. 이 면적 구하는 공식 아시죠? 이 면적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분의 1 갖다 받쳐놓고 절대값 치고 요거 두 개 곱하고 마이너스 6 요거 두 개 곱해서 빼주면 되죠. 플러스 이렇게 빼주시면 바로 결과가 구할 수가 있는데 0,0일 때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문제처럼 637번 문제처럼 공간좌표로 넘어가면 이 공식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좌표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처럼 넓이를 구할 때 뭐로 구하면 됩니까? 내적을 통해서 결과를 구해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꼭 연습하시고 꼭 외워놓으시고 마지막 이제 유형 18을 가시면 유형업이 나와 있는데요. 유형 18하고 유형 19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선생님 지금 수업 시간에 다시 더 봐드릴 테니까요. 한 문제씩만 풀어보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한 문제를 풀어드린다고 해서 급품 방법으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암기하듯이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적용시키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데 그냥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패턴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거기 보면 639 봐봐. 639번 문제보다는 더 어렵게 나옵니다. 보시면 5배의 PA 벡터 더하기 2배의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 그리고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면 그 뒤에 문제 풀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반드시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그 뒤에 푸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에 BC죠. 근데 여기는 모두 다 시점이 P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BC 벡터도 시점을 P로 바꿔보자 반드시 해요. PC-PB로 바꿔주면 되죠. 우리 시점 돌리는 거 아시죠? 지금 여기 보면 BC 벡터라고 나왔으니까 시점을 P로 돌리고 싶으면 PC-PB로 바꿔주면 됩니다. 앞에 거 복습 많이 하시고 교과서는 틈틈이 꼭 풀어놓으시고
꼭 풀어놓으시고, 교과서 꼭 풀어놓으시고, PC 두 개 지우면 됩니다. 그 얘를 옆으로 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OPA 벡터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가 없겠죠? 마이너스 3PB가 될 거거든요. 근데 벡터에서 이 마이너스는 집어넣으면 시점과 종점을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3BP 벡터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BP 벡터와, PA 벡터와 BP 벡터는 5를 옆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상수를 곱해서 두 벡터는 서로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뭐다? 두 벡터는 서로 뭘 만족한다? 평행하다. 그렇죠? 어떤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때 한쪽의 상수, 스칼라를 곱했을 때 이 꼴이 성립하면 두 벡터로서 평행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PA와 BP가 서로 평행해야 하는데 P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나란하게 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선생님 전에도 얘기해드렸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A점이 있는 거야. 여기가 B점이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BP의 길이가 3배를 했을 때 PA랑 같은 거니까 BP의 길이가 5면 PA의 길이가 3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찍어서 P를 찍어주게 되면 보세요. PA 벡터는 요 벡터가 되는 거죠. PB 벡터, BP 벡터는 요 벡터가 됩니다. 여기에 3배를 곱한 거하고 여기다 5배를 곱한 게 서로 같아지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요 길이가 뭐다? 3이고 요 길이 너는 5구나. 이렇게 쓰면 돼요. 이 3, 5 맞추는 건 제일 쉬운 게 그냥 요수 반대로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쉽게 풀어낼 수 있죠.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줬겠죠. 얘가 좀 C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CAP와 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CAP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하라고 했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시면 돼서 3대 5구나 라고 좀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 밑에 문제들 이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꼭 고민해보는 건 맞지만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무조건 갖고 와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자, 이제 643으로 가서 643 말고 644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꼭 갖고 와서 질문을 하세요. 자, 봐봐. 무슨 뜻이냐면 OP 벡터예요. OP 벡터가 MOA 벡터 더하기 NOB 벡터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내분 벡터라고 분점 벡터 배웠는데 여기를 M 더하기 N으로 나눠주게 되면 기억나시죠? 만약 예를 들어서 OA 벡터가 이렇게 가고요. OB 벡터가 이렇게 갔을 때 A점이고 B점이고 O점이 있을 때 OA에 N배가 곱해지니까 요 길이를 M으로 잡고 요 길이를 N으로 잡았을 때 대각선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곱해서 계산해주면 그러니까 이 OP 벡터를 나타내주면 이 벡터가 OP 벡터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다시 보세요. M 더하기 N, M 더하기 N. 그치. 전형적인 분점 벡터가 되는 거고 대각선 곱해주는 거니까 M 대 N으로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근데 M 더하기 N이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써 있었는데 M 더하기 N을 하나 나눴죠. 그럼 거기 보면 M 더하기 N의 값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1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M 더하기 N을 하나 곱해주면 되는데 이 값이 1이니까 어떻게 곱 하나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M 곱하기 OA 더하기 M 곱하기 OB를 M 더하기 N으로 나눈 결과가 서로 같기 때문에 결국 OP는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P점은 여기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 뒤에 이거로 끝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M은 1보다 크거나 같고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 N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M 더하기 N이 얼마를 만족한다고 했죠? 1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N으로 정리해주면 1-N 정도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M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M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M의 범위를 구하면 M이 0에서 어디 사이가 된다? 1 사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M이 만약에 0이었다면 이 길이가 0이었다는 뜻이고요. N이 만약에 1이었다면 이 길이가 1만큼 같다는 뜻입니다. N이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M이 0에서 1 사이라는 범위를 가졌다는 건 이 끝점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랑 같은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A, B 사이의 길이가 결국 점 P의 자취다라는 뜻입니다. P가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해가니? P가 여기서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AB의 길이가 성분 AB의 길이가 점 P의 자취랑 같은 거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와 같은 겁니다.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꼭 모르시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 643번 문제도 있고 645번 문제도 있는데 그 두 문제는 이 가운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요거 하나만 일단 기억하고 갑시다. 보세요.
MOA, NOB 나와 있고 M 더하기 N을 썼어요. 그럼 M 더하기 N을 밑에 썼으니까 위에 하나 곱해주면 됐죠? 마침 이 값이 1이었고 근데 M과 N이 모두 양수를 만족하게 되면 반드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M과 N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선분 A, B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매분 벡터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게 외분점이 없어지고 외분 벡터가 없어지면서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들은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잘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꼭 질문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